누군가가 어떤 커피숍을 간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문화를 소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개인 카페를 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뭔가 동일시되는 느낌. 난 여기 가. 내 여기 커피 먹어.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어떤 경험을 전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생각을,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러닝클럽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호스트 범피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2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이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가끔은 바삐 달리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멈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시 방향을 점검하곤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카페.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 공간, 리듬, 철학까지 함께 느껴지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삶에 꼭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러닝클럽 팟캐스트에는 바로 그 공간과 커피,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만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 달리는 러너. 커피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바리스타. 프리츠 커피의 공동대표이자 잘 먹고 잘 사는 기술자 공동체를 꿈꾸는 프리츠 커피의 송성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만님. 네, 약간 수정할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동 창업자고 저기 파운더가 6명이었고 공동 대표는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6명 중에서 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뭐 이 정도 괜찮죠? 아니요, 좋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웹을 좀 서핑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런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대표 이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표 이사가 있는 거고 다 어디 부분에 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고 근데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정식적으로는 예, 그런 거죠. 덕분에 그 구조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네네.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사실 그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부터 관심 있게 봤던 한 명의 팬으로서 모시게 되어 굉장히 좀 기쁩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루 보내셨나요? 제가 똑같이 하는 루틴이 있어요. 저는 공덕 근처에 있는 오피스에 출근을 하는데 공덕 근처에 이제 저희 프리츠 매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항상 매장이 들려요. 친구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올라와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셔요. 이제 친구들이 내려준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이 루틴을 했고 이제 업무를 좀 보다가 팟캐스트 여기 오려고 왔습니다. 그 업무라고 하신다면은 카페 안에서 커피를 내는 일을 하시는 건지? 오픈 때부터 7년 차까지는 매장을 맡았어요. 매장 전체 운영을 맡았었고 지금 제가 맡는 업무는 인사 쪽 업무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일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 다루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 친구들이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리츠 커피를 알게 된 거는 처음에 저희 도화점이 아니라 그 원서점 그 창덕궁 옆에 거기서 커피를 한 잔 했을 때 되게 내려오는 햇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게 한 5, 6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커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고 한창 막 스타벅스를 가서 그 인테리어나 이런 멋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이게 카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있을 때 커피를 하는 친구가 그곳에 데려가 줬고 커피가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멋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색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공간이 나한테 좀 주는 것들이 기존과는 조금 달랐고 그 다름에서 오는 멋짐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그냥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공간이 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벙키님이 받아들인 프리츠는 공간에 주는 힘이었다. 맞습니다. 네. 커피의 맛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워낙에 그 문화유산이나 이런 플레이스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를 좀 잇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오히려 기쁜 게 카페라는 공간이 커피로만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원서점에 거기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그 공간이 주는 힘이었어요. 한국적인 그리고 서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희는 뭐 좋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적이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브랜딩의 큰 틀이 있다면 한국적인 코리안 레트로라고 저희 브랜딩을 담당해 주시는 김병기 대표님이 이렇게 종종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운영하신 거 업력이 한 10년? 지금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저도 믿기지 않은데 아마 혼자 하지 않아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창업자들도 많고 어떤 힘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게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왜 6명인가? 왜 6명인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난지도 사실 궁금해요. 네. 뭐 이게 근데 뭐 어떻게 만났다라기보다는 아름아름 다 알았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남들이 하지 않은 색다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찾아본 게 협동조합 구조였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시작하려면 6명이 필요했어요.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 편하고 좀 이상적인 어떤 카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안에 6명이 모였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협동조합 형태로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지만 어떤 우리 마음을 갖고 핵심 이념을 만들었고 핵심 이념이 뭐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만지상의 가치를 전한다. 이런 핵심 이념을 갖고 11년째 열심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나? 이해가 좀 되나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기는 아름아름 알던 사람들과 다들 그때 마침 창업이 하고 싶었고 맞아요. 정리 잘하시네요. 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도? 나도? 이랬다가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럼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맞아요. 프리츠라는 걸 처음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는 아니었고 이제 그거는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지 못했고 그냥 그거에 걸맞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개인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업에서 어떤 투자를 해주거나 그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쌈짓돈 가지고 막 쌈짓돈도 아니죠. 커피 예전에 산업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그 한 달에 뭐 120만 원, 130만 원 받고 카페를 창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부모님 설득을 하고 어떤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런 멋진 분들하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흔쾌히 저한테 투자를 해주셨고 지금은 매우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6명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창업자들은 5명 있습니다. 5명이 남아있고 5명이 똑같이 집을 나눠 가진 뭐 그런 구조로 아직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달리기는 아침에 좀 하고 오셨어요? 달리기는 어제 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 집 근처가 그 여의도 고구마 코스 아시죠? 네. 고구마론 코스 한 8km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8.16km 이렇게 달리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평소에 보통 밤에 이렇게 달리는 걸 선호하세요? 밤에 달리는 걸 선호하죠. 아침에 달리면 후에 업무를 사실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오신 티셔츠 보니까 FRC라고. FRC 회사 사내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혹시 리더이신가요? 저희 리더는 따로 없고 제가 FRC 원래는 다른 의미였어요. 제가 리브랜딩 한 거죠. 이제 우리 로고도 만들고 괜찮네? 로고가 괜찮게 나왔네? 티셔츠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티셔츠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사내 프로그램이에요. 외부 이제 뭐 프리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3명 이상이 같이 뛰는 것을 인증을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돈을 드려요. 인당 3만 원씩. 어디다 쓰는 돈이죠, 그거는? 자기 월급에. 자기가 이제 뛰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뛰면은 3만 원씩 주는 거면 엄청 이득인데. 근데 그 로고에 있는 그 물개 이 친구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없습니다 아직. 이 작업은 아마 제일 나중에 할 것 같아요. 11년 차인데 아직 이름이 없이 주민등록번호 이제 등록이 안 된 상태인 거네요. 주민등록은 있죠. 2000 몇 년 됐죠? 2014년? 그 이 물개를 닮은 직원분이 있으신 건가요? 프리츠 내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왜 물개인가? 원래는 프리츠라는 한글 로고가 있었어요. 그 로고를 작업해 주신 디자이너분이 어떤 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브랜드 담당하는 이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봐라. 물개 같은 것도 괜찮다. 그래서 물개가 됐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비웃은 건 아니고요. 이게 발상이 너무 웃겨서 저는 그 디자이너님이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개 같은 걸 만들어 봐라 했더니 물개? 좋은데? 이러고 만들었을 것 같아서. 네, 조인혁 디자이너님이라고 업계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멋진 분이에요. 이게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되게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같이 프리츠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않나 보네요. 그래서 한 초창기부터 한 3년 정도까지 같이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따로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그런 사업가죠. 인혁 디자이너님은 달리기를 안 하시겠죠? 그 정도로 친하진 않습니다. 안부를 물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알아가네요 오늘. 네, 하시면 좋겠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고구마 런코스를 주로 달린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너무 좋아요. 사람들과 달리는 일도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러닝을 보면 혼자 많이 달려요. 근데 그런 이유를 보면은 제 에너지가 뭔가 같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맞아요. 어디를 가야 되고 그 시간에 가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을 잘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일 끝나고 늦은 막쯤에 혼자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종종 아침에 달릴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을 만나서 어떤 이벤트식으로. 근데 그랬을 때 경험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고 나서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나랑 아침 달리기는 안 맞구나. 그래서 저녁으로 좀 바꾼 거고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겠죠. 점점 찾아가신 거네요. 나만의 좀 방법을. 맞아요. 평소에 달리기를 같이 하고 계시는 뭐 크루나 이제 러닝 클럽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이제 PRRC 친구들하고 같이 달립니다. PRRC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런클럽. 맞아요. 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익히 들었던 것 같고. 정말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달리기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PRRC 쿨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그때 피곤해 보였나 봐요.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의 올락말락할 때쯤 그분이 달리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달리기를 갔는데 2km를 못 가서 낙오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운동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운동도 꾸준히 이제 축구나 농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낙오를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평소에 농구나 축구를 하셨는데 낙오를 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상실감이 진짜 좀 컸을 것 같고 좀 부끄러웠을 것 같다. 네. 그렇죠. 이제 러닝클럽이라는 게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이제 멀쩡히 잘 달리고 있는데 혼자 죽을 것처럼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만뒀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자존심이 상했던. 그러면 그 이후에 따로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좀 기량을 올리고 그 이후에 혼자 몰래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조인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같이 뛰면서 실력을 올리셨나요? 혼자 연습 많이 했어요.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크루에 갔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니겠다 해서 혼자 뒤로 빠져가지고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주로 혼자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런클럽 분들이 섭섭해하진 않으세요? 자주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다려주고 같이 만나면 반가워해주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봐도 우리가 대회를 나가잖아요. 대회를 나가서 대회 나가면서 저를 마주치면 엄청 열심히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성만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PRRC 이외에도 다양한 러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 크루 친구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다른 형태로 뛰게 된다면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는 해요. 근데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프리츠 커피 너무 좋고 이제 사실 방방 곳곳에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서울에만 해도 다른 커피 집 가면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여기 너무 좋은데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물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른 러닝 클럽을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러닝 클럽을 간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그 어떤 누군가가 후원해줘서 어떤 얘가 후원해줘서 뭐 마라톤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형태면은 다 축하해주고 PRRC 자랑 하나만 해주시죠.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는 감정 자체는 자유 같은 거거든요. 제가 가도 환대해주고 가지 않아도 환대해주고 안 나가면 뭐 구속적으로 하는 친구들 있잖아. 너 왜 안 나와? 뭐 안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한테 원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 뭔가 파운더들이 어떤 생각이 좀 멋있지 않나 많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TSP 다녀왔거든요. 그때도 후원 엄청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뭐 드린 것도 없는데 성만님이랑 대화 나눈다 보면서 느낀 게 그 주로 혼자 달린다고 하셨지만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달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럼요. 근데 이러한 취미로서 달리기를 좀 잘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과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균형을 잡으시는지 달리기와 사실 달리기 한번 하게 되면 여기 계속 매몰된다고 해야 되나? 몰입? 달리기 너무 좋고 맨날 뛰고 싶고 달리기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시간을 쓰고 내 거를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성만님은 어떻게 이런 근데 저는 그런 형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삶의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삶에서 중요한 부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책임져야 될 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는 내 일을 잘하기 위한 어떤 후순위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면 너무 좋은 것. 하지만 달리기 하다가 제가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 너무 치우치는 느낌이 들면 저는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다만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을 할 때 자기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의미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달리면서 친구들하고 행복하고 뭐 이제 같이 시간을 나누고 이런 게 삶의 가장 큰 가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야 너는 네 일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뭐 거기 매몰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그렇게 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되게 와닿는 지점이 많았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한편으로 또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도 좀 아이러니하게 방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렇지 사실 책임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저의 경우에는 뭔가 저는 최근에 조금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있는 삶을 좀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일단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좀 책임지려면 일 우선이다.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올 초에 해외 마라톤 2개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오사카, 한 번은 도쿄. 이때는 되게 좋았어요. 갔다 와서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었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와서 마라톤을 뛰었지만 어떤 에너지를 받고 와서 친구들한테 전해줄 수 있었고 도쿄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TSP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너무 다운되는 거야. 시차도 안 맞았고 그 미국에 있는 물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이 간지럽고 그래서 한 10일을 좀 이렇게 뭔가 힘들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없다. 약간 나한테 과한 거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의 어떤 근거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달리기가 그렇게 좋은 에너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활용된다면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 매몰돼 있고 여기에 뭔가 빠져 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잘 대하지 못한다 했으면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준점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는 매일 아침 6시마다 달리기를 하거나 인왕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하루 지장이 너무 많이 가서. 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침 6시에. 네.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와, 그분 뵙고 싶습니다, 한번.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성만님께서 오실 때 감사하게도 커피를 가져와 주셔서 저희가 광고는 아니고요. 그래도 도움이 좀 됐으면, 물론 이미 잘 되는 카페이고 커피숍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들한테 비춰지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간략하게 어떤 건지 한번 안내해 주시죠. 이거는 뭐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저도 집에서 커피 집에서 어떻게 드세요? 집에서 그 필립스 머신 하나 사서, 전동기 머신으로? 예, 그래서 쿠팡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쫙 갈아서 먹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도 집에서, 저는 뭐 커피를 하니까 집에서 커피 마셔보려고 당연히 뭐 도구 다 챙겨놨죠. 근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출근 안 하는 날이면 이제 커피가 필요하고 어디 나가긴 좀 그렇고, 이랬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커피가 이런 드립백 형태예요. 그런 드립백 형태라서 누가 어떻게 먹어도 좋겠다, 선물 드리기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고, 요거는 이제 잘 되어 가시나라는 밸런스가 있는 블렌드로 만든 드립백이고, 이거는 티백이에요. 티백은 좀 연해요. 그래서 좀 우려 드시는 형태라서 밤에 커피를 먹고 싶은데 좀 연하게 먹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카페인 3종류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에서 그 필립스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커피를 제가 핸드드립을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사온 맛이랑 제가 내린 맛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님이 해주신 핸드드립 커피는 굉장히 향미가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향도 달라지고 맛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내린 커피는 이게 그 커피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립백을 좀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커피 맛을 결정짓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아까 어떤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라인더, 커피에서는 어떤 분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핸드 그라인더가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하리오라고. 하리오. 그 은색깔. 하리오가 좋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아주 뭐 상위 브랜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그라인더도 많이 나와요. 뭐 코만드한테나 진짜 어떤 상업적 그라인더랑 비교해도 손색 없는 그런 그라인더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물이 달라요. 어떤 커피에 적합한 물이 또 있어요. 커피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에서 내리는 물과 어떤 매장에서 내리는 물과 다를 수 있어요. 자, 하나 여기서 해보자면 드립커피잖아요. 드립커피에서 물이 몇 프로일까? 보통? 드립커피에서 물이? 99%요? 오? 어떻게 잘 찍었지? 아니, 왜냐면 커피 잘 찍어? 커피는 물이니까. 와, 90. 거의 98.5% 이상이 물이에요. 전 백산수. 백산수가 바리스타들이 좀 선호하는, 뭔가 행사 나갔을 때 물의 조성이 커피 대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백산수 아니면 뭐 아이시스 8.0 이런 거. 근데 이게 물이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고, 사실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되게 막 부드러운 물도 있고 좀 꺼끌꺼끌한 것도 있고 약간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었는데, 사실 대중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디테일 요소가 커피의 맛에 많은 것들을 좌우하나요? 엄청 차지해요. 프리치에서는 물을 매일 체크해요. 물의 어떤 광물질, TDS는, 그리고 어떤 알칼리니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합니다. 창업 초창기였는데 정말 좋은 정수기를 넣었어요. 그날 마침 커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도 맛이 없었어요. 근데 물을 체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어떤 밸브를 하나 막아놔서 그 물이 완전 다 걸러진 물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커피에 이제 사용하는 물은 매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쩐지 전 수돗물을 그냥 끓여서 수돗물 끓여도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물이 깨끗한 편이고 물을 잘 끓여서 어떤 냄새만 잘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런 아까 알칼리성이나 이런 성분들은 어떤 걸로 체크하세요? 그런 시약이 있어요. TDS로 굴절계 이런 것도 체크하고 아침마다 디테일하네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산업을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마시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내부적인 이야기는 몰랐는데 덕분에 오늘 좀 여러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치에 나중에 오시면 하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체크가 붙어 있어요. 오늘의 퍼센트 약간 오늘의 퍼센테이지, 오늘의 수율, 왜 이렇게 커피를 세팅했는가, 모든 커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과학이네요, 완전. 결국에 우리가 어떤 커피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 프리치 커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하, 이 이상으로 커피를 하지 말자. 이런 QC가 프리치의 정답이고 이 정답 우리가 정해놓은 정답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커피를 전하는 거죠. 여기는 벗어나지 말자. 아무리 네가 여기가 맛있다고 생각해도 여기가 정답이다. 우리는 왜? 우리 커피를 하는 거니까 소비자분들은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니까 이런 QC는 좀 엄격하게 지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이 프리츠 커피 원두를 쓰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가요? 가끔씩 원두는 저희는 프리츠 커피를 씁니다 하고 반가운 이 로고를 봐요. 근데 간혹 맛이 다를 경우도 그럼요.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두지만 바리스타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이런 물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겠네요. 제주에 납품하는 커피가 있는데 볶음도가 있어서 쓴맛이 있는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좀 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이 덜하고 뭔가 좀 오히려 산미가 있게 나오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머신 상태는 어떤가. 또 이제 사람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어떤 레시피로 내리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프리츠 원두의 향미와 맛을 느끼고 싶다면 어느 지점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 생각합니까? 하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츠 도화점에 와보셨죠? 네. 거기서는 사람들이 내뿜는 바리스타들, 일하는 사람들 내뿜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마시면 뭔가 자기도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 성산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아침에.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커피의 맛은 어딜 가나 똑같이 맛있고 근데 되게 특징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짜 프리츠가 기획한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풍경일 수도 있고 맛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맛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무슨 라면인가. 군대에서 먹은 그 뽀글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맛있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맛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험도 들어갈 수 있고 진짜 맛일 수도 있고 맛을 신경 쓴 사람들은 인상적이네요. 진짜 저는 맛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맛보다는 경험을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혹시 커피 드셨어요? 네. 어디서 드셨습니까? 어제 집에서 한 잔 먹고 집에서? 카페에서 한 잔 테이크아웃 해가고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카페 그 커피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3,500원 테이크아웃. 이분은 습자에 강하시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 공간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기억하는 것은 뭐 커피 가격도 아니고 결국에는 거기서 총체적인 경험을 기억해요. 아무리 맛있는 커피가 있지만 바리스타분이 정말 불친절했어. 다시는 안 갈 거야. 거기에서 좋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맛있다고 해도 맛 없게 느껴질 거예요. 다만 어떤 좋은 경험을 받아왔다면 다시 가고 싶다.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원서점 갔을 때 아마 그런 경험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갔는데 너무 좋고 햇살도 막 비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데려가고 싶다.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 어떤 커피의 맛을 완성시키는 요소가 아닐까. 진짜 단순히 맛이 아니라 이 커피의 그 경험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다. 그 문화 전달자 같은 느낌. 인스타그램만 봐도 프리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단순히 이들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는 하나의 수단이자 문화를 좀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 통로로서 이걸 활용하는 것 뿐이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림잡아 뭐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좋은 경험을 전하려면 맛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커피를 그냥 즐기는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사실 프리츠를 보면은 좀 질투가 나고 왜요?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의 게 더 탐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집은 뭔데 저렇게 좋은 것들이 많지? 와 저기는 이런 것도 하네. 되게 제 눈에는 전 솔직히 좀 질투도 나더라고요. 프리츠를 보는데 야 여기 그냥 커피가 아니구나. 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질투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뵙고 싶어서 이렇게 네.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희는 기술자의 가치가 우리 프리츠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사람들이 프리츠에서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유대감을 느껴서 에너지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질투보다는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질투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이 프리츠 커피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조금 쉽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스페셜티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카페가 이렇게 쉽게 느껴진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카페 가면 뭐 먹지? 뭐 시키지? 잘 모르는데 온두라스가 어디고 케냐는 어디지? 어떻게 다른 거지?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엔 뭐 취향이 세분화되고 점점 더 아는 사람이 많아지겠지만 근데 프리츠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이름부터 뭐 잘 되어 가시나 향을 그냥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 치열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치열한 고민이 물론 있겠고 보이지 않는 발길질 저희가 그런 거를 드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막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커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대중적인 브랜드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와도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6명의 그 공동 창업자가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개인들이 기업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네. 기업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가령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이윤 추구만이 목표는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잘된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맛 이상의 가치를 전한다라는 핵심 이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야. 사람들로. 수익을 내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건비 삭감이에요. 저희는 그런 걸 택하진 않았죠. 사람이 결국 이런 비효율이 어떤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가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이분이 기술자가 되고 어떤 좋은 에너지를 내고 그 좋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다면 어떤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기는 기업인들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보거나 본다면 아주 매력적인 회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한 수익 모델은 당연히 계획해 놨어요. 우리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최우선시 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BM을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우리는 원두 많이 팔아야 돼요.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자. 그 매력적인 매장은 우리 사람들로 채워놓자. 우리 매력적인 사람들로 채워놓고 그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삶의 안정감과 유대감을 드리면 그분들이 에너지를 받고 결국에 뻗어간다고 생각해요. 점진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 와서 프리츠의 어떤 브랜드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가봤는데 좋더라. 나 여기서 일하고 싶고 나 여기 거 쓰고 싶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짜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조금씩 들어가요. 다행히 비즈니스 모델이 다행히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가가치로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러게요. 저도 커피를 파는 걸로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MD 상품도 되게 예쁘고 멋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요. 그 빵을 판다고 한들 이러한 큰 부동산과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값이나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거 괜찮을까? 여기서 많이 포장해 갈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커피 판매량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이렇게 많은 지점인데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보면 결국에는 또 다른 그 원두 판매라는 큰 시장이 있네요. 원두 판매 시장도 있고 결국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외부 몰이라든가 뭐 마켓컬리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확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브랜드 협업이라든가. 그럼 성만 이사님이 생각하는 프리츠의 미래 향후 5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게 F&B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그 커피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커피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폭등.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다면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우리의 주 수입원인 어떤 그 재료값이 오르는 거예요. 5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지 않나. 들으면서 이렇게 유명한 프리츠도 열심히 생존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프리츠 아까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동기부여에 대한 단어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몇 번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는 기술자예요.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한테 동기부여가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이 직업을 받아들인 사람.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커피 내어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뭔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을 거예요. 뭐 이제 자잘구레 일도 하고 커피를 뽑는 거는 아마 바리스타 100% 중에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순간을 감내한 사람들이 있는가? 일단 그런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7년 운영하면서 바리스타 분들을 한 7년 차까지 다 뽑았어요. 흔들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직업을 바리스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못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거 맞나? 내가 이걸 하면서 평생 살아갈 직업이 맞나?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라는 마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이 패턴처럼 한 번씩 업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왜냐면 알아가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오래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가 이걸 하면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자기가 여기가 맞는 그리고 그 일을 찾았다면 자기한테 맞는 조직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거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어떤 걸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그 10년 전에 저의 롤과 지금 10년 후에 저의 롤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저는 지금 제 생각의 어떤 대부분은 내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오래 하려면 결국에 그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뭔가 우리에게 좀 방점이 찍히면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어렸을 때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자기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찾게 된다면 계속 그게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고 끝이 없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되고 하지만 그 중심이 이제 어느 순간 타인애로 가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에 재미를 느껴야 되고 음.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걸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좀 얻어야 자기 되고 효능감. 네. 그 세 번째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를 남한테 줄 정도로 이걸 좋아하는가. 결국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살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기도 마찬가지잖아. 달리기를 함으로써 내가 건강해지고 좋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렵네요. 근데 공동체 얘기 계속 하셨는데 공동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어디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혼자 있어도 우리는 어떤 뭐 국가라는 것에 속해 있을 수 있고 더 작게는 가족, 이제 가정,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회사가 되겠는데 그런 뭐 회사 안에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은 이 좋은 공동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나한테 맞는 공동체 있잖아요. 좋다기보단 저 공동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좀 가들 수 있는 좀 힌트가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건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다른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이 프리츠를 통해서 세상에 조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좀 기술자들이 존중받는 이런 세대가 온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존중받는 그런 게 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희가 뭐 감히 뭐라고 뭘 프리츠로 뭐 보여주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느끼시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데가 많아지면 좋을 수 있겠다. 제가 커피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던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런가요? 커피라는 게 사실 이 직업적으로도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이제 점점 더 많이 존중받고 있다. 기술자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커피로 부자 될 수 있나요? 있죠. 근데 우리 같이 해서는 부자가 못 되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사장님 부자 됐을 거야. 블루보트 사장님 부자 됐을 거야. 메가 커피 사장님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냐? 뭐 금전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부자가 당연히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렵죠. 근데 금전적 성공이 꼭 큰 성공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이 부럽진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같다. 부자 같으신데요. 좀 그리고 뭔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벌 수 있다. 돈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은 이제 끝없이 모자라는 게 돈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그리고 또 전 세계 국가에서도 그 골목 하나하나마다 하루에 하나씩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조언이나 아니면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뭔가 팁이라던가.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 그러면 꼭 추천드리는 카페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사장님들이 자기 얘기가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감도라든가 자기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커피숍을 간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문화를 소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개인 카페를 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뭔가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뭔가 동일시되는 느낌. 난 여기 가. 나 여기 커피 먹어.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이 찾아온 분들에게 어떤 경험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커피보다 다른 게
다른 걸 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그 세 군데는 꼭 가보셔라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어디? 제가 좀 많이 가는 뭐 도덕과 규범이라는 도덕과 규범, 카페, 그리고 브루잉 세레모니, 브루잉 세레모니, 그리고 알렉산더 커피 스튜디오. 알렉산더 커피 스튜디오. 이 정도, 이 정도가 개인이 창업할 때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카페가 아닐까. 공통점은 다 매력 있고 개성 있고 친절해요. 근데 다 달라요. 세 군데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카페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알렉산더 커피 스튜디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러세요? 카페고요. 그 너무 친절하시고 사람들이 다 인테리어도 되게 멋있고 사장님도 나이스하시고. 네. 재영님 아세요? 네, 아는 사이입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친구예요. 아세요? 친구야. 네. 재영 씨가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어요. 뭐라고요? 한국에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 갈 카페가 없더라.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친절한 카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카페가 알렉산더 커피 스튜디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지만 존중을 넘어 좀 존경하는 면도 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신문 체크하고 본인이 본 신문을 알렉산더 커피에 걸어놓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친구여서 막 부럽고 이런 것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질투도 나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리서 응원하게 되고 나도 더 잘 돼서 이 친구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2호점 또 강남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봤습니다. 잘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잘해요. 친구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기분 좋네요. 멋진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세 군데 카페 도덕과 규범과 브루잉 세레모니, 알렉산더 커피 혹시 창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달리기랑 커피 이야기들 굉장히 좀 많이 나눠봤는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감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말을 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라고 하셔서 결국에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봐요. 어떤 예를 들어 동기부여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건 말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위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있고 우리는 행동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제가 그거를 막 말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럼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들을 잘 지켜봐 달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많은 영감이 됩니다. 정말 실제로 인스타그램 개인적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써주시는 글도 올리시는 사진도 많은 것들을 그런가요? 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고민해서 올려야겠는데? 아니요, 막 올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좋던데요. 네. 되게 네. 어떤 게 좀 좋으셨어요? 그냥 하신 말 아니죠? 네. 그 사람들과 나를 드러내고 뭔가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비춰주시는데 거기에 위트도 섞여 있고 그래요? 제가 느낄 때는 네. 감사합니다. 이런 평가는 또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평가라기보다는 소감입니다. 이런 예. 것들을. 예, 그래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SNS에 보이시는 것들을 좀 무겁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요즘 괜찮니? 아니면은 조금 약간 가끔 심오한 거 올렸을 때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의미로 몰린 게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 좀 부담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좀 사람이 내가 A로 얘기해도 B로 받아들이는 게 어쨌든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SNS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뭔가 가볍게 올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이 영향받을 수 있고 파운더들이 영향받을 수 있고 다 우리가 어떤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항상 좋은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 같이 좀 어우러지는데 좋지 않나? 부정적인 얘기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얘기하던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어쩌면 뭐 SNS에 할 수 있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그러면은 뭐 좋아요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바람직하거나 좀 그래도 고민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케이. 예, 제가 또 예, 소통이 이게 소통에 좀 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만큼 소통이 고민을 해도 어려운 거라서 그냥 소통이 진짜 어려워요. 저기 같이 하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은 소통은 그 용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 실체가 없는 근데 다 얘기를 하는 그만큼 어렵다. 맞아. 그 소통을 엄청 많이 하다 갑자기 안 하면 괜히 상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죠. 맞아요. 좀 많은 것들을 오늘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커피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다음으로는 뭐 달리기와 관련될 수도 있고 커피랑 관련될 수도 있는 꿈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만님의 꿈은 무엇인지. 정말 나중을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 전달하고 내 직업 활동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내가 가치 있게 느끼면서 죽을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해 보는데 꿈이 있다면 저는 어떤 공동체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것은 또 마을 같은 친구들이 좀 모여 살 수 있는, 좀 직업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타운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새롭네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한테 뭔가 전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냥 삶에 부유하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어떤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느지막한 나이까지 어떤 걸 전하면 그 삶은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그런 꿈을 어떻게 하다 갖게 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확실히 몰입해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본 것 같아요.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자리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심도 깊다. 질문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어떤 프리치에 대해서도 좀 디깅 하신 것 같고 저에 대해서도 좀 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뭐 불편한 순간 이런 것도 없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것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날카롭다. 이게 되나 이게? 아무튼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좀 이게, 사실 뭔가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나의 어떤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큰 명제가 있고 그대로 맡기면서 흘러가는 건데, 내가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생각해내려고 하니까 그게 좀 뭔가 어려운 지점이 아니었을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질문을 직접 받아보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편한 지점은 제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아니야. 미숙해서 그런 걸 수 있고.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출연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러닝으로 이어졌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닝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라도 혹시 너무 깊어가지고 저도 한번 조금 돌이켜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벼워지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러닝클럽 팟캐스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달리는 것처럼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결국 나를 더 잘 살아내기 위한 연습이라는 걸 다시금 성만님으로부터 좀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때론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좋은 공간, 또 어떤 날은 좋은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리듬이 조금 깨졌다면 커피 한 잔 드셔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리듬 속에 이 러닝클럽 팟캐스트가 작은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닝클럽 팟캐스트의 범피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의 송성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